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인벤터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작성 패널에 있는 모든 기능에 대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다음인 수정 패널에 있는 내용을 좀 보려고 해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일부는 이미 했었죠. 구멍 앞에서 이제 모델링 할 때 저희가 필요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못 깎기도 했고 못 따기도 했고, 이제 지금 다룰 거는 그 다음에 있는 쉘입니다. 자, 쉘 명령도 마찬가지로 단축키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쉘 명령도 앞에서 제가 하나 할 때 했어요. 언제 했었냐면 리브 명령 할 때, 요때 살짝 썼습니다. 예, 썼어요. 여기서 이제 스케치 평면에 직각 방향으로 돌출해주는, 그걸 할 때 이제 완전히 막혀 있는 상자 같은 모양, 위쪽만 한쪽만 뚫려 있는 상자 같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제가 쉘을 빠르게 썼었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그건데, 이제 오늘은 제대로 기능에 있는 각 옵션들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쉘 명령을 사용할 때 발생되는 뭐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참고로 이제 일전에 이제 제가 했던 몇몇 영상에서 이거 자격증 위주로 학습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기능은 어떤 이유로 인벤터를 배우시든 기본적으로는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아셔야 돼요. 쉘은 아시는 게 맞고, 아마 이제 저 쉘 기능은 대부분의 이제 학원에서도 많이 가르쳐 드릴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학원에서는 쉘 기능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제대로 가르치니까 안에 있는 옵션들까지 제대로 가르치진 않아요. 그냥 완전히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학생들이 쉘을 좀 이상하게 쓰는 성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학생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똑같은 상황에서 강사도 똑같이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쉘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쉘 기능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아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쉘 기능에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를 하고 쓰면은 진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인데, 그렇고 이게 이제 자격 시험에 나오는 일부 시험 문제라든가 그런 쪽에서 쉘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형상이 나오기는 합니다. 나오기는 해서 아마 거의 대부분 이제 학원 강사님들도 그런 거 할 때 쉘 기능을 쓰게 유도를 할 거예요, 학생들을. 유도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쉘 기능을 쓰지 않고 그 영상을 만들 수 없는 거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는 쉘 기능을 좀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걸 일반적인 돌출 기능이나 그런 걸로 그냥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좀 효율적으로 보면은 별로 그렇게 효율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그렇게 권장은 드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쉘 기능을 잘 알고 있고 이제 잘 이해하고 있으면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업무의 효율을 상당히 올려줄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뭐 아주 그렇게 자주 나오는 사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간히 중요하게 내 업무 효율을 확 올려줄 수 있게 쓸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쉘은 이제 수정 기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상이 하나 있어야 돼요. 쉘을 해줄 수 있는 형상이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하나 아무거나 그려볼까요? 자, 그래서 S 눌러가지고 2D 스케치 시작해서 여기 정면에 해당하는 XY 평면을 선택을 할게요. 클릭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 2점 직사각형 실행을 해서, 자, 원점 찍고, 자, 원점에서 이렇게 빼서, 자, 좌우폭 50, 탭 높이도 50 그냥 갈게요. 50에 50짜리, 50x 50 사각형 그리고, 자, 요거 가지고 돌출 2. 2를 해주고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대칭으로 뽑겠습니다. 요것도 거리는 50으로 뽑을게요, 그냥. 자,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하나의 직육면체, 어떻게 보면, 직육면체가 아니라 정육면체죠, 아예. 정육면체를 작성을 했습니다. 50에 50에 50짜리 정육면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얘는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이제 해준 모델링 방식이 솔리드 모델링이잖아요. 솔리드 모델링이니까 속이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형상을 단면을 잘라서 보여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단면을 잘라서 봐야 되니까 보는 거에 관련된 건 여기 보면 뷰라는 탭이 있습니다. 뷰 탭에 있어요. 뷰 탭을 클릭을 하고 여기 보면 반단면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반단면도.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뷰나 이런 쪽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별도로 다루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별도로 다루진 않을 겁니다. 여기 있는 기능들은 그냥 그때그때 쓰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반단면도를 클릭을 하고 이제 해당 면 찍어주면 되는데, 이면 찍어가지고 이면을 찍어가지고 요걸 뒤로 이렇게 쭉 당겨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이거 모델링을 대칭으로 했잖아요. 대칭으로 한 이유가
반단면도에서 원점에서 정면에 해당하는 XY 평면을 선택하면 정확하게 가운데. 이러면 단면치기 편하겠죠. 예, 단면치기 편해가지고 일부러 대칭으로 모델링을 했어요. 가운데 평면이 있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보면 이제 안쪽에 이제 단면 처진 부분이, 그쵸? 처진 부분이 자글자글하게 돼 있죠. 저 자글자글한 건 뭐냐면 지금 들어가 있는 저 재질이 갖고 있는 해칭 패턴이에요. 그래서 인벤터 같은 경우는 해칭 패턴이 재질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인벤터에서 일반이라는 재질, 지금 여기 재질은 여기 써 있죠. 일반이라는 매터리얼 재질에 지금 할당돼 있는 해칭 패턴은 이렇게 이제 우리 뭐 모래알갱이 막 박혀 있듯이 샌딩 처리된 저런 식의 해칭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 해칭 패턴이 들어가 있는 전체가 다 지금 잘려서 나오는 면이구나. 그러니까 즉 면이 저렇게 전체적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저 속이 꽉꽉꽉꽉 쳐져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속이 꽉 차 있는 형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쉘이라는 기능을 쓸 때는 뭐 어떨 때 쓰느냐? 나는 이 속을 비우고 싶어. 이때 우리가 쉘을 쓰는 거예요. 단 겉의 외곽에 두께, 내가 지정하는 일정한 두께의 벽을 놔두고 요 속 안쪽을 싹 파내고 싶어. 이거를 할 때 우리가 쓰는 게 뭐냐? 쉘이에요. 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쉘 기능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ESC 누르고, 자, 이 단면도는 제가 이렇게 딱 해서 다시 단면도 끌 때는 단면도 삭제라고 있습니다. 삭제를 딱 눌러가지고 해제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3D 모형 탭으로 와서, 자, 수정 패널에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쉘이라는 기능, 단축키가 없으니까 클릭해서 실행해야겠죠.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보이실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면 이렇게 기본 형상이 있는데 안쪽에 빨간 약간 핑크빛으로 딱 표현이 되죠. 어떤 공간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에 약간의 두께, 약간의 여백을 두고 핑크빛 공간이 생깁니다. 그쵸? 그럼 저 약간의 여백은 뭐예요? 지정된 두께겠구나. 저만큼의 두께를 남겨놓고 속을 비운다라는데 그 두께는 어디서 설정을 하느냐? 여기서 설정을 합니다. 그쵸? 두께 값을 입력할 수 있고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1mm, 즉 외벽에 1mm를 남겨놓고 그 안쪽은 전부 다 판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고급 특성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게 이렇게 축소돼 있을 거예요. 이거 키면은 고급 특성 나오는데 고급 특성에 나오는 요 유형이나 공차 이런 것들은 이제 적용 방식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일전 앞에서도 이제 뭐 몇 번 설명이 나왔겠지만 이거는 이제 좀 복잡한 곡면이 적용될 때 그 곡면 사이에서 저 두께가 좀 가변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야지 면이 꼬이지 않는 경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방식인데 솔직히 말하면 저 부분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쉘을 하다 보면은 쉘이 안 됩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옵션들을 조정해 보면 돼요. 너무 많지 않으면 이렇게 조정하다 보면 쉘이 안 되는데 면이 겹쳐가지고 꼬여가지고 쉘이 안 되는데 저 옵션을 조정하면 갑자기 쉘이 된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유형이라든가 공차에 대해서 정밀하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분들이 설명을 좀 유튜브나 뭐 그런 쪽에서 해주면 많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작용이 되는 건지는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저의 이제 부족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무리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고급 특성에 대한 내용은 일단은 빼놓고 설명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번 눌러보면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자, 홈 버튼 다시 누르고 자, 아까와 똑같이 자, 뷰로 와서 자, 여기서 확장해서 반단면도 해가지고 자, XY 평면을 선택을 하고 자, 확인을 딱 눌러주면 어떻게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자글자글자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겉에 약간의 테두리에만 해칭이 들어갔어요. 즉, 요 테두리에만 뭐가 면이 있다. 잘렸을 때, 즉 단면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고, 여기 공간은 여기 이 모서리가 보이네. 안쪽에 있는 모서리 선들이 보여요. 그러면 요 속은 뭐예요? 아, 비어 있다. 즉, 요 속을 비우고 내가 지정한 두께, 이게 얼마? 1mm였었죠, 1mm. 1mm만의 두께를 남겨놓고 속을 다 비웠구나. 저런 용도로 쓰는 거죠. 지금 아주 단순한 사각의 형태를 가지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사각의 형태는 저렇게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왜냐면 커다란 육면체를 만들어 놓고, 그쵸? 스케치로 요거보다 작은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작은 공간에서 돌출로 뭐예요? 빼내면 돼요. 그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건데, 이 쉘을 쓰면은 굳이 스케치를 안 해줘도 되고 편하게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쵸? 전체적인 외벽에서. 자, 그래서 저렇게 속을 비울 때 기본적으로 쓰는 게 쉘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쉘을 저렇게 쓸 경우가 많냐라고 한다 그러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요런 형태의 입체 구성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제작 불가 형상이죠. 자, 속을 비우고 어떻게 이 사각 박스를 만들 거야? 그러면은 요새 분들은 막 얘기할 거예요. 이게 왜 제작 불가야? 이거 가능해. 뭐 3D 프린팅 하면 돼. 근데 이거 3D 프린팅으로 가능한가요? 안 되죠. 왜냐면 이 속이 비어 있으면 제일 이게 위에 마지막에 출력되는 요 윗벽이 무너져요. 여기 이제 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얘는 진짜 출력 불가입니다. 네, 3D 프린팅으로도 출력 불가다. 저게 안 무너지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출력 불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작이 불가능한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쉘을 쓸 때 저렇게 쉘을 쓰는 경우는 드물 거예요. 상당히 드물다. 근데 이제 지금은 기본적으로 쉘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컨트롤 Z를 한 번 더 눌러가지고 쉘 기능 실행한 거를 취소할게요. 자, 이렇게 알아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해볼 게 있어요. 한 가지. 자, 뭘 한 가지 더 할 거냐? 자, 여기서 이제 돌출에 있는 스케치 1번 여기 확장을 했어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스케치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직사각형 하지 말고 원통으로 할까? 아니요, 원통으로 할게요. 원 해가지고 요 옆에다가 이렇게 원을 뭐 이거 지름은 똑같이 50으로 맞출 거예요. 50하고 높이는 여기하고 딱 요 바닥하고 여기 아래 4분점을 맞춰줄게요. 저거는 요거 접선으로 맞춰주면 되겠네요. 이 선하고 이 원이 접한다. 그럼 높이는 맞춰진 것 같고 그 다음에 거리 D 해가지고 요 선에서부터 요 중심까지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40이다. 이렇게 띄워주죠. 완전 정의됐죠? 자, 그리고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스케치 1번 오른쪽 클릭. 자, 여기서 스케치 공유할게요. 공유. 자, 공유를 하고 돌출을 겁니다. 자, 돌출을 걸고 자, 얘를 선택을 할게요. 선택을 하고 똑같이 50mm 뺄게요. 50mm 빼는데 자, 이때 키포인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불이 뭐냐면 얘입니다. 얘는 뭐예요? 합치기예요. 합치기로 부호를 합니다. 합치기로. 자, 확인. 자, 그러면 합치기로 부호를 했을 특징이 뭐예요? 솔리드, 우리가 이제 덩어리, 입체, 3차원 공간상에서 덩어리는 하나, 두 덩어리예요. 두 덩어리인데 이 두 덩어리가 두 개의 물건이냐라고 본다 그러면 아니에요. 이 두 덩어리는 하나의 물건이에요. 그걸 이제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앞에서도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있는 솔리드 본체. 그렇죠? 뒤에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어요? 1이라고 돼 있어요. 즉 본체라는 게 한 개만 있다. 이게 뭐냐? 덩어리가 하나만 있대요. 근데 우리가 입체 공간상에서 덩어리가 두 개인데 왜 한 개냐?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몇 번 짜증을 냈을 거예요. 뭐라고 짜증을 냈느냐? 아니 어떻게 공간상의 덩어리가 두 개인데 본체가 어떻게 하나 있을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솔리드웍스라면 절대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거다. 이게 인벤터만의 이상한 특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 특징을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해요. 물론 이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존재합니다. 네, 장점은 존재를 해요. 자, 어찌됐든, 요렇게 본체가 여기 확장을 해보면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쉘을 해볼게요. 자, 3D 모형 가가지고, 자, 쉘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덩어리가 하나, 본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도 쉘을 하고 얘도 쉘을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난 얘만 쉘하고 싶은데? 난 얘만 쉘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얘는 쉘을 안 할 건데? 안 돼요. 왜? 이 두 덩어리는 우리 눈에는 떨어져 있지만 이 인벤터가 인식할 땐 얘네는 하나야.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떴을 때 여기 이 상태를 잘 기억하세요. 자, 요렇게 메뉴가 저렇게 떴습니다. 저렇게. 예, 저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자, ESC. 자, 취소할게요. 취소하고, 자, 컨트롤 Z. 자, 해서 요거 돌출해준 거 취소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돌출 실행하고요. 자, 얘를 선택하고, 이번엔 부를 뭘로 놓을 거냐? 자, 부를 요거. 새 솔리드. 새 본체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새 솔리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솔리드 본체 이렇게 하나만 있었는데, 제가 확인을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솔리드 2번이 생기면서 솔리드 본체가 두 개다 라고 나온 거죠. 자, 이제는 뭐예요? 얘 따로 진짜 제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눈으로 보고 있는 공간상에서 인식되는 형상이 두 개야. 그런데 얘 인벤터가 똑같이 그래 네 말이 맞아, 형상이 두 개야라고 제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내가 쉘을 실행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못 보던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봤던 거와 뭔가 다른 게 하나 생겼어요. 뭐가 다른 게 생겼냐? 자, 일단 여기에 분홍에 뭔가 안 보여. 분홍에 무언가가 없어. 그쵸? 없어요. 그리고 요 메뉴를 보시면 요 밑에 한 줄이 추가가 돼요. 뭐냐? 솔리드를 선택해달라. 즉 솔리드 본체 덩어리가 두 덩어리니까 둘 중에 누구를 할 거야를 정해달라는 얘기죠. 이게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솔리드 선택에서 내가 얘를 선택을 하면 얘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 안쪽에만 해줄 수 있고, 두 개를 다 선택하겠다면 두 개 다 선택 가능합니다. 예, 두 개 다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X. 내가 원하는 하나만 선택을 해서 내가 지정한 두께로, 그렇죠? 확인. 자, 그리고 단면 쳐볼게요. 뷰, 반단면도 XY 평면 해주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두 덩어리 중에 내가 선택한 한 덩어리만 쉘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할 때 멀티바디 개념으로 쉘을 적용해줘야 된다 라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쉘을 줄 애와 안 줄 애를 구분해서 바디를 생성을 해줘야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쉘을 줄 수 있다라는 것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형상만 이렇게 나눠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경험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분명히 공간상의 덩어리가 두 덩이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쉘을 하나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그 학생이 말로만 저한테 형상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아니 그럼 그 쉘 옵션에 보면은 나 어느 덩어리를 쉘을 할 거야 선택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학생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학생이 이제 그걸 얘기 듣고 집에 가서 또 이제 해본 거죠. 해보고 선생님 말대로 해서 하려고 가서 봤는데 그런 메뉴가 안 떠요. 라고 해서 뭐지 생각을 해서 그때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학생한테 야 그러지 말고 그거 파일 갖고 와서 갖고 와서 그러고 딱 봤더니 얘가
멀티바디로 인식시키지 않았다. 즉 여기처럼 솔리드 원체를 여러 개로 인식시키지 않고 이게 하나의 본체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도 그때 깨달았어요. 학생을 통해서. 이 학생이 이런 실수를 학생들이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강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들의 실수를 예측을 하는데 예측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강사들도 아는 거에도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야. 예. 얘가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제가 뭐 제 유튜브에 댓글을 다시거나 아니면 제 네이버 카페 아니면 블로그 쪽에 댓글을 달아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캐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업했는지 그 내용을 보지 못하면 답을 할 수가 없고, 왜냐면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질문을 그냥 되게 질문 올린 사람은 그냥 어떻게 했냐면 이게 안 돼요. 아니면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영상과 똑같이 안 돼요. 그러거든요. 그럼 영상과 똑같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앞에서 뭐가 조건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뭔가 제 영상과 조건을 완전히 똑같이 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르게 한 게 있는데 그게 어딘지를 모르고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냥 영상과 똑같이 안 되라 그러면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저도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제가 막 제 영상 보면은 막 학원 강사님들 되게 뭐라고 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도 나중에 꼭 하는 얘기가 있죠. 웬만하면 학원 가서 배우세요. 왜냐면 이런 것들 영상과 똑같이 안 돼요. 해보니까 저는 안 돼요. 이 원인들을 찾으려면 학원 강사처럼 오프라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잡아줄 수 있어요. 댓글만으로는 안 잡혀요. 댓글로 잡혀줄 수 있는 상황은 좋지. 그런 상황은 저도 그냥 댓글 달아줘요. 근데 거의 대부분 질문들이 댓글로는 해석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질문한다. 그러면 그 누가 와도 원인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해석 안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학원을 가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을 볼 거냐 학원을 볼 거냐 양당 간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가차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고 제 구독자가 늘어나고 조회수가 늘어나가지고 제 수익이 늘어나면 저야 좋겠지만 냉정하게 딱 잘라서 얘기하면 제 영상을 보는 것보다 학원을 가는 게 더 낫어. 그 학원 강사가 선생님이 말한 대로 좀 엉터리로 가르치고 약간 삐꾼데요. 라고 하면 강사를 여러분들이 좀 고를 필요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원을 가라고 합니다. 그 강사가 아무리 약간 지식이 없고 삐꾸라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알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건 할 줄 아니까 강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학원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걸 보고 잡아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캐드 교육 가장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걸 가르치는 사람이 직접 봐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교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라면 차라리 실력이 없더라도 아는 지식이 빈곤하더라도 약간 양아치처럼 가르치더라도 어찌 보면은 강사한테 직접적으로 배우는 게 최소한 저 낮은 수준의 기능이라도 확실하게 익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학원을 가셔라. 그리고 이제 학원 강사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대로 뭐 다 지식이 제대로 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는 강사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 학원 강사한테 배우면서 그 사람의 내용만에 집중하지 말고 뭐 제 유튜브를 봐주시면 더 좋겠지만 제 유튜브도 아니면 다른 분의 유튜브든 다양한 이제 것들을 봐서 그 강사들이 채워줄 수 없는 부분들을 채워라. 기본적인 것들을 학습해서 배운 상태에서 다른 영상들을 봐서 채우면 좀 잘 채워지거든요. 쉽게 채워지고.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오프라인 갑자기 3,000% 빠졌는데 교육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 캐드를 제대로 하시려면. 물론 나는 당신 영상만 봐도 전혀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어.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독학 가능합니다. 독학으로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재능적으로 좀 타고나셔야 돼요. 그분들은 애당초 학원 갈 필요 없는 분이고, 솔직히 그 정도 성향이면 제 영상 굳이 안 보고도 그냥 여기 인벤터에 있는 헬프 파일, 튜토리얼 이런 것만 따라해도 거의 프로그램의 90%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감 잡습니다. 그런 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그런 사람이 존재해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하라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부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수없게 생각할까봐 이제 웬만하면 말하기 싫은데, 제가 그런 부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3D CAD는 3D CAD 안에 있는 헬프 파일, 유튜브도 거의 안 봤어요. 유튜브도 거의 안 보고 3D CAD 안에 있는 헬프 파일만 읽어보고 그냥 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3D CAD들은 일반적으로 튜토리얼이 잘 돼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갖고 있는 튜토리얼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튜토리얼만 따라 해봐도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하고 이제 영상만 가지고 아니면 이런 뭐 헬프 파일만 가지고 난 도저히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다루는 법을 익히기 힘들다라고 하면 반드시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특성은 잘 알아라. 이렇게 안 되는 게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본체가 이제 구분됐을 때랑 안 됐을 때랑 적용되는 패턴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그냥 본체가 구분된 채로 이제 계속 갈게요. 일단 요 스케치는 거슬리니까 컨트롤 Z 먼저 하고, 컨트롤 Z로 쉘은 끌게요. 쉘한 건 날려버리고, 스케치 1번은 오른쪽 클릭, 가시성을 꺼버릴게요. 꺼버리고 홈 버튼 눌러서 기본 등각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자, 그 다음. 자, 3D 모형으로 와서 다시 한번 이제 쉘을 실행을 할게요.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쉘 유형인데 이거는 지금 설명 못 드려요. 설명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건 좀 이따 할게요. 좀 이따. 왜냐면 지금 요거 해봤자 여기 모델링된 형상에서는 요거 두 개를 선택을 바꿔봤자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자, 일단은 방향입니다. 방향 보면 이제 이렇게 있어요. 내부로. 그 다음에 요건 외부로. 그 다음에 요거는 가운데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좀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하려면 두께를 좀 키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10 정도로 키워줄게요. 두께를 10 정도로 키워주고. 자, 그 다음에 솔리드 선택을 해서, 자, 제가 여기 있는 솔리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하늘색으로 이제 솔리드가 표현되는데 그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선이 보이죠.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그린 건 지금 얘가 뭐예요? 50에 정육면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10mm 안으로 들어가고 10mm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10mm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내부. 처음에 선택된 거. 그렇죠? 내부. 자, 그럼 외부는 여러분들 당연히 이해하시겠죠? 50에 50인데 어떻게 요 바깥으로 탁, 그렇죠? 바깥으로 커지면서, 즉 지금 원래 그려져 있는 저 육면체가 뭐예요? 저 공간이 실제 원래 형상이 있었던 저 공간이 내부 공간, 안쪽에 비어 있는 공간이 되고 그 바깥으로 벽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쉘 기능을 알고 있을 때 거의 대부분 생각을 하는 게, 학원에서 너무 그냥 속을 비울 때 씁니다라고 하면은 외부의 형상만을 잡고 내부의 벽 두께를 생성을 해서 내부 공간을 만든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학원에서 너무 쉘을 간단하게 설명 듣고 끝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쉘할 때 자, 요럴 때 쉘 기능 씁니다 해가지고 쉘 기능 탁 하고 그냥 딱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내부 공간의 사이즈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내부 공간의 사이즈가 중요하고 외부 공간은 거기에서 두께로 파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내부를 먼저 잡고 외부 쉘을 해요. 실제로 이건 설계 상황에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문제는 중요한 게 외부 형상이 중요하냐, 내부 형상이 중요하냐, 이 판단이에요. 설계 상황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내부가 중요할 때도 있고 외부가 중요할 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쉘을 할 때 내부로 쉘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외부로 쉘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당연히 대칭은 뭐야? 대칭은 중립면입니다. 가운데 정렬이죠. 가운데 정렬. 그럼 뭐야? 내부로 5mm, 외부로 5mm. 그래서 5mm, 5mm 해가지고 총 10mm의 두께의 벽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요 개념 이해하면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설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없는 애는 얘예요. 왜냐면 이렇게 기준을 자꾸 설명했으면 이 사이에 항상 중심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형상 설계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일반적으로 외부 형상을 먼저 결정을 짓던가 아니면 내부 형상을 먼저 결정을 짓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래서 빈도는 얘는 거의 없어요. 이런 빈도가 발생하는 건 거의 대부분 실무 쪽이 아니라 학습 쪽에서 많이 발생해요. 학습에서는 어떤 형상 중립 위치에서 어떤 형상을 정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학술적으로는 그럴 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실무에서는 그러기는 좀 어렵다. 어쨌든 저기에 따라서 저렇게 두께가 반영되는 방향성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요거긴 한데, 이렇게 해줄 수 있다. 뒤에 화살표도 있죠. 화살을 하면 이제 뭐 요거는 요 뒤에 화살표는 이게 아이콘 형태로 할 거냐, 드롭다운 이렇게 요런 형태로 할 거냐. 이것도 이 인터페이스 형태를 바꿔주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인터페이스 형태를 바꿔주는 거니까 이 뒤에 화살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께는 당연히 두께를 입력하는 거고, 이제 제거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있다. 어쨌든 요렇게 해서 할 수 있고, 요 솔리드 선택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주면 이렇게 내부 공간이 뷰. 자, 여기서 반단면도 XY 평면 해보면 이렇게 비어진다. 지금은 이제 중립면으로 해서 들어왔죠. 중립면으로. 그래서 5mm, 5mm. 그럼 요거 한번 측정해 볼까요? 검사에서 측정해가지고 여기서 여기 모서리까지의 거리를 재면 지금 얼마 나와요? 60이 나와요. 60이 나오죠. 제가 사각형 그릴 때 얼마 50바이 50짜리 그렸는데, 왜 바깥으로 양쪽으로 5mm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저 두께를 적용하는 방향성을 조정해 줄 수 있다. 또 잘 아시면 좋겠죠. 그래서 쉘이 그냥 단순히 내부로만 두께를 생성을 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내부로 가느냐 외부로 가느냐 아니면 중간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돌출을 해주느냐, 벽 두께를 생성을 하느냐는 내 마음대로 정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쉘을 가장 많이 쓰는 경우는 어디 한 군데가 완전히 터집니다. 그렇죠? 속을 파내려면 어딘가를 열고 파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이야. 우리 제작의 상식.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하느냐? 자, 쉘. 진짜 예전에 이거는 제가 자격증 시험 채점 해보면은 많이 겪는 건데, 이 쉘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두께가 이제 10mm가 필요해요. 10mm 하고 내부로 팔 거야. 그리고 이제 솔리드는 이제 얘를 할 거고, 이렇게 하고 그냥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면, 기존에 쉘한 걸 취소 안 했네요. 자, 이걸 취소할게요. 쉘한 거 컨트롤 Z로. 컨트롤 Z, 쉘한 거 취소하고 다시 여기서 쉘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내부로 10mm, 솔리드는 이제 얘를 가지고 확인해서, 자, 뷰, 반단면도 XY 평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원했던 거는 두께가 전체적으로 10mm는 맞는데, 문제는 요 바닥은 뻥 뚫렸으면 좋겠어. 이 학생이 원했던 건 그거였어요. 그렇죠? 제 시대는 이제 본인이 만들려고 형상은 한쪽 면이 뻥 뚫려 있는 형상이야. 그걸 원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쉘 기능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두께가 10mm로 같으니까, 이걸 쉘 기능으로 하면 편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든 거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아래쪽이 이렇게, 안 되네. 그래서 이 학생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면을 선택을 하고, 스케치 작성을 누릅니다. 작성을 누르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형상 투영으로, 요 안쪽 면을 투영을 하는 거죠. 사각형을. 그리고 돌출 2를 해서, 얘를 가지고 방향을 반대쪽으로 바꿔주고 파버리는 거죠. 그리고 관통으로. 이렇게 해서 확인. 실제로 이제 제가 매니팩처링 2급 자격시험 자꾸 얘기하는데, 한국 HT에서 하고 있는 그 자격시험 채점을 해보면 이제 그 자격시험에 이런 형상이 나오기도 하고, 요거뿐만 아니라 전산응용지휘도 기능사에도 이런 형태들 나와요. 전체적으로 다 막혀있는데 하부만 뚫려있는 형상. 요렇게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이 인벤서리 모델링을 이제 네 스스로 판단해서 해봐 라고 학생한테 시켜보면은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쉘 기능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부족한 거죠. 저렇게 이제 한쪽으로 터질 때도 저렇게 이제 뭐 안쪽을 파내고 나서 한쪽 벽을 뚫어주는 작업을 내가 별도로 해준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쉘 기능 하나에서 다 되거든요. 자, 컨트롤 Z, Z, 예. 쉘이 없을 때까지 컨트롤 Z 할게요. 컨트롤 Z. 예. 쉘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쉘 안 된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얘를 아래쪽 면이 터지게, 쉘을 해볼게요. 자, 쉘. 하고, 자, 솔리드는 이제 얘 선택을 하고, 그렇죠? 안쪽으로 이제 10mm 적용이 됐고, 자, 그 다음에 뭐냐? 제거입니다, 제거예요. 뭘 제거한다? 벽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래쪽 벽이 터져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제거에 있는 요 면 선택을 클릭하면 활성화되죠. 이 상태에서 바닥면 쪽으로 이렇게 화면을 돌리고 바닥면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간색 돼 있는 부분이 아래까지 뚫리게 여기 딱 뚫려 있는 모양이 미리 보기로 보여지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쉘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같은 두께로 가는데 바닥만 뚫려 있어야 돼. 그럼 바닥을 뚫어주면 되고요. 이게 이렇게만 되느냐? 아니에요. 자, 쉘 더블 클릭해서 또 여기서 요 면을 다시 클릭을 하고 한 개면 선택했는데 자, 그거 아니 말고 측면도 같이 두 개면 확인. 이렇게 되죠. 내가 선택하는 면, 내가 등록하는 면의 개수만큼 뚫어주는 거예요. 나 여기도 필요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쉘을 이용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이 사각을 파내는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학원에서 배울 때 이 형상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육면체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면을 선택을 해서 이 스케치를 그리고 이쪽으로 돌출해서 파내잖아요. 이렇게만 생각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쉘을 해서도 이게 되네? 스케치를 따로 안 그리고.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원통면에서 쉘. 자, 이번에는 솔리드 선택. 자, 원통. 자, 여기 두께는 5mm로 갈게요. 5mm. 두께 5mm로 가고, 자, 여기서 면 선택 클릭해가지고, 자, 이면 딱 선택을 해서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쵸. 이렇게. 컵 같은 모양인데? 그쵸? 전체적인 두께가 동일하다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쉘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속만 비우는 게 아니라 속을 비우면서 어딘가 하나의 면을 터지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터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여기서 자, 정육면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제 조건이 뭐예요? 자, 이것도 10mm, 이것도 10mm, 자, 이것도 10mm다. 가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려야 되는 물건이 제시가 됐는데, 자, 요건 10mm 맞아. 맞는데 요거는 10mm가 아니라 20mm예요. 10mm가 아니라 요건 20mm여야 돼. 자, 요거는 15mm여야 돼. 그럼 어떡하고? 그러면은 저거 쉘로 안 되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요게 응용돼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이제 문제 아니면 또 MFG 2급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걸 응용해야 되는 순간이 나와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상황을 응용해야 되는 순간이.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려요. 근데 이거는 제가 MFG랑 그런 걸 자격시험 관련된 채점을 해봤을 때 단 한 명도 이 기능을 제대로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가르친 학생들 빼고. 남이 가르친 학생들을 받았을 때 다른 강사님들 희한하게 이거 못하더라고요. 이거는 다 그냥 일일이 여기 스케치 그려가지고 이렇게 10mm 더 짧게 이렇게 그린 다음에 5mm 더 덜 파고 들어가게 이렇게 작업을 해줘요. 무조건 쉘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제가 이제 쉘을 쓰면 편한 경우면 학생 그거 쉘로 하면 편하지 않아? 그러면 학생이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께 다르고 이 두께 다르고 이 두께 다른데 그걸 쉘로 어떻게 하라고요? 쉘은 두께가 다 같아야 돼요, 선생님. 그런 것도 모르면서 가르쳐요? 저한테 그런다고요. 그거 누구한테 들었니? 전에 저 가르쳤던 강사님한테요. 제가 그 강사님한테 배웠는데,
그 강사님이 저 뭐 성공시키지 못해서 제가 여기 오기는 했지만, 그 정도는, 그 정도 기초적인 건 알아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하죠. 너 기초적인 거 지금 모르고 있어. 그 강사님이 기초적인 걸 제대로 못 가르친 것 같아. 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느냐, 다중득계라고 해요. 다중득계. 근데 기본적으로 3D CAD 만드는 회사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중득계 대응이 가능해요. 이거는 뭐 인벤터도 되고 솔리드웍스 되고 뭐 퓨전도 되고 다 되는 거야. 안 되면 그 소프트웨어가 이상한 거야. 근데 이 온갖 3D CAD에서 다 되는 이거를 왜 그 온갖 학원들에서 배운 학생들은 못하는 건데? 왜 못하냐?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 심지어는 제가 진짜 답답했던 거는 강사가 이걸 몰라요. 인벤터 가르치는 강사. 인벤터를 한 몇 년을 가르쳤대. 근데 몰라. 우와, 씨. 장난해? 그러면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안 했다는 거야, 이 강사가. 아니, 그렇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는 수준이면 강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좀 전까지만 해도 학원 가세요라고 얘기를 해놓고 또 학원 깨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학원을 가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강사님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도 강사를 뽑을 때 지금 제대로 된 강사를 좀 뽑아달라. 그래야지 학생들이 피해를 안 보지 않냐. 돈 내고 학원 가는데. 저는 학원이 잘 되길 바라요. 더욱이나 이 캐드 학원이 너무너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요새 진짜 실무에서는 제대로 된 그 설계자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뭐 학생들은 뭐 이제 취준생들은 취직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기계 설계 관련된 회사들은 사람 뽑기 너무 힘들어 지금.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취업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왜 못 뽑아요? 당신들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취준생은 많은데 취준생들 중에 제대로 이 설계를 할 수 있게 학습을 받은 사람이 없어. 요새 너무 교육이 엉터리라. 그러니까는 뽑을 사람이 없는 거야. 아니, 그럼 회사에 와서 가르치면 되죠. 그럴 거면은 자격증을 왜 봐? 회사는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당장 오면 당장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최소한 신입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조건 아무것도 안 가르쳐도 할 수 있어야 돼. 야, 이거 해. 야, 이 도면 단품도 뽑아와. 그럼 뽑아올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일을 시키기 시작을 하고 일을 시키기 시작을 해야 거기서부터 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한단 말이야. 설계에 대한 기초적인 걸 가르칠 거면 사람을 안 뽑아요.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고 그러는 건데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은 만족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제가 학원들한테. 어떤 학원들은 뭐 우리는 실무적 교육을 해가지고 반도체 장비에 특화돼서 당장 회사 들어가자마자 반도체 장비를 혼자서 막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르칩니다. 개구라치지 마.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학원 자체가 잘못이에요. 업무의 특수성은 강사가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물론 그 학원에 있는 강사가 이제 반도체 장비에 있다, 뭐 설계를 하다가 실무를 하다가 온 강사다. 그러면 그럴 확률이 있는데 대부분 반도체 장비를 제대로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은 그 회사를 계속 다니지. 왜냐면 그 사람은 돈 많이 벌어요. 대우 잘 받고. 회사를 그만둘 리가 없어. 웬간해서는. 진짜 뭐 그만둘 확률이 있긴 있어요. 저처럼 이제 했는데 일은 할 수 있는데 괴로운 사람이 있어. 일은 잘해. 일은 잘하는데 물론 제가 일을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의 뭐 저하고 좀 실무 설계하고 좀 안 맞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거를 썼는데 이제 그게 설계적인 것보다 저는 사람적인 게 컸어요. 사람한테 너무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그만둔 거고 이런 이유로 그만둔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웬만하면은 학원 강사가 버는 돈보다 그 실무가 돈 버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돈 따지는 사람들은 절대 실무에서 설계 잘하는 사람이 절대 실무 그만두고 회사 학원 안 옵니다. 학원 강사 안 해요.
저는 돈보다 이제 제 기분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 그래서 학원 강사하면 돈 적게 벌 거 알면서도 강사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적게 벌었고, 회사 다닐 때도.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도 제 가족들이 제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는 그러면, 이해하겠다. 돈 조금 벌어와도 우리가 이해하겠다라고 제 가족들이 용인을 해줘가지고 강사를 할 수 있었던 거지, 저도. 만약에 가족들이, 안 돼. 돈 벌어와야 되니까 무조건 다녀. 그러면 다녔을 거예요, 계속. 근데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다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좀, 강사님들이, 뭐, 없는 실력으로 강사가 처음에 된 거는 그것까지는 알겠어. 그래서 그러고 났으면 이제 좀 학습을 좀 하셔라.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저는 다중두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인데, 자, 이거는 제가 새로 작업 안 하고, 요거 이제 쉘 1번이죠. 쉘 1번. 자, 쉘 1번 더블 클릭해서 수정으로 들어갈게요. 들어가고 나면, 그 두께 지정이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두께 재지정 세트. 자, 그래서, 재지정 세트에서 여기 플러스 버튼 있죠. 플러스 버튼 딱 눌러가지고, 제가 이제 위쪽 20mm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위쪽에 있는 면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20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보이시죠? 어떻게 돼요? 위쪽이 20mm 두꺼워집니다. 그럼 뒤쪽 15mm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줘요. 그럼 또 하나 추가되죠. 이제 뒤쪽 면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여기 두께를 15mm를 입력을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그렇죠? 여기도 그렇죠. 얘보다 두껍죠. 5mm. 그리고 얘보다는 얇죠.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 이렇게. 그렇죠? 솔리드 잠깐 안 보이게 가시선 꺼버릴까요? 오른쪽 클릭. 가시선. 20mm, 10mm. 그렇죠? 20mm, 15mm. 그렇죠? 10mm, 15mm. 이거예요. 이 다중두께가 된다고. 다중두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그리는 기구, 일반적인 인벤터를 가지고는 항상 기구를 그리니까 조립까지 해야 되니까 이제 간단한 자격시험으로는 이제 매뉴팩처링 2급. 그리고 이제 국가자격시험으로는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뭐 아니면 기계제도 기능사 아니면 뭐 기계 설계 산업기사 아니면 일반 기계기사 이런 자격시험에서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할 때 나오는 형상. 그 중에 이제 쉘을 쓰는데 이 다중두께 설정을 써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대략적으로만 할게요. 대략적으로. 제가 뭐 도면을 제시하진 않고 컨트롤 N 작성. 이렇게 하고 자 상황 1을 제시할게요. 자 S. 자 2D 스케치 시작이죠. 여기서 이제 정면을 선택을 합니다. 정면을 선택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 그냥 2D로만 제가 이제 그려서 얘기를 할게요. 2D로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한 100mm 갈게요. 천을 갈 뻔했네. 100mm.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175에서 여기 중간 가운데 중간점이 원점에 했다고 보게 이렇게 하고 여기서 원 컨트롤 쉬프트 C 여기서 대략 한 요 정도 뺄게요 여러분. 이 정도면 대략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한 66 정도 뺄게요. 그리고 D 자,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L 선으로 해서 쭉 해서 내려오고 수직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와서 수직으로 내려오고 이런 형태. 그렇죠? 얘가 지금 좌우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움직이지 못하게 좌우가 움직이지. 요것도 탄젠트 안 됐네요. 탄젠트까지 볼게요. 얘하고 탄젠트 접선. 그 다음에 요건 중심의 수직. I 눌러서 수직 구속 조건 여기서 원점 수직. 자, 그 다음에 L 자, 여기 4분에서 내려오는데 쉬프트 키 누르고 내려오는 게 낫겠네. 쉬프트 키 누르고 수직이 딱 걸려라.
특히 누르니까 수직이 잘 안 걸리네. 걸렸고. 수평하게 와서, 여기.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높이, D. 이런 형태. 여기서 10 줄게요. 10 주고, 여기 높이 똑같이 할 거니까, 자, 수평, 마이너스에서, 이 점과, 이 점이 수평입니다. 이렇게 하고, X로 쪼갤게요. 자, 됐죠? 네,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돌출 2 해주겠습니다. 돌출 2. 자, 그리고 이제 얘를 가지고, 요런 상황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 대칭으로 나올 거예요, 형상이. 대칭으로 해서 이제 여기 거리를 한 60? 이런 형태. 60 너무 큰가? 아니, 60으로 할게요, 60. 60 하고, 확인.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뭘 해주냐면, 속을 비는데, 요 다리는 비면 안 돼. 요 다리 두께 제가 10으로 줬잖아요, 다리 두께.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쉘을 해볼게요, 쉘. 전체 두께는 5mm예요. 내벽 두께는 5mm고, 아래쪽이 뻥 하고 터져야 돼. 아래쪽이 뻥 하고 터져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쉘 실행을 하고, 자, 형상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동 선택되죠. 두께는 이제 5mm예요. 내부로 5mm가 들어갑니다. 5mm가 들어가는데 터지는 건 제거 아랫면이에요.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되는 거죠. 씨. 그러면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둘 중 하나예요. 아래쪽으로 안 틔워요. 안 틔우고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하냐면, 둘 중 하나는 아니구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학생들이 하는 잘못된 방법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쉐를 하고, 아랫면을 안 찍어요. 그러니까 아랫면을 안 틔운다는 얘기죠. 제가 제일 처음 저걸 보여드렸던 게 어떤 거예요? 사각에서 사각 아랫면을 잡아가지고 돌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면을 안 틔워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단면 쳐서 보죠. 뷰. 확실하게 보려면 뷰에서 반단면도. 솔리드 오픈체가 아니라 원점에서 이제 XZ 평면, YZ 평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고 여기서 뭐예요? 이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 눌러주고, 그렇죠? 아까 봤던 거죠? 예. 여기서 형상 투영하고 요 바닥면 선택하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돌출 2를 눌러주고, 자, 전체 관통을 잘라내기를 눌러주고 전체 관통을 눌러서 이제 확인을 한다. 이 방법. 이 방법. 요 방법 많이 쓰고요. 요 방법 많이 쓰고. 컨트롤 Z로 다 돌려줄게요. 자, 원래대로. 쉘까지 없어지게. 자, 아니면 쉘을 해서 여기서 제거해서 이면을 선택을 해요. 면 선택해서 딱 요 면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해요. 그리고서 이렇게 된 걸 인식했으면 아이씨 잘못됐네.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스케치 작성 들어가서 형상 투영 눌러주고, 이면과 이면을 아이고 잘못 찍었다. 컨트롤 Z. 이면과 이면을 선택을 하고 돌출 2 해서, 자, 이면과 이면을 찍고 지정면 끝을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돌출해서 저기를 다시 메꿔준다. 요게 두 번째.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요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컨트롤 Z에서 계속 넘어갈게요. 돌출하기 전까지 왔어요. 스케치는 끝난 상태. 돌출하기 전. 자, 스케치는 딱 끝난 상태. 요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를 막아서 그리세요. 애당초 이걸 미리 예측, 스케치 단계에서 저런 일이 벌어질 거다를 쉐를 하면은 저런 일이 벌어질 거다를 미리 예측하신 똑똑하신 분들은 애당초 이걸 나눠요. 그리고 마무리. 그 다음에 돌출 2 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배치. 자, 60이었죠? 하고
얘를 가지고 쉘을 하고 바닥을 뚫고 확인. 그쵸? 그 다음에 뭘 해줘요? 여기서 스케치를 공유해서 다시 돌출을 양 끝을 해서 합쳐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제가 대부분 보는 이제 학생들의 방식이에요. 뭐 이제 저게 잘못됐냐라고 하면은 잘못되지는 않은 거죠. 왜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완성을 했어요. 근데 완성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복잡해진다는 거죠. 왜 저렇게 복잡해질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제 쉘이라는 기능을 썼잖아요. 썼으면 쉘이라는 기능을 내가 조금만 잘 알았다 그러면은 저희가 복잡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왜 저기가 복잡해져야 하느냐? 이거 말고도 더 복잡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자, 컨트롤 Z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렇게 하고 스케치 보완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자, 여기서 돌출 2 해가지고 그냥 얘 다시 돌출할게요. 60 대칭으로 하고, 이거보다 더 복잡해지는 상황은 뭐냐면 여기서 이 면에 플러스, 이 면에 플러스 하지 말고 이제 간혹가다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컨트롤 Z로 스케치 2는 취소하고 S 눌러서 면을 어딜 잡냐면 여기 잡을게요. X, Y 평면 잡고 컨트롤 Shift C. 자, 여기 있는 요 원에 중심을 잡아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원기둥이 추가적으로 40 마무리 돌출 2를 해가지고 이제 얘가 대칭으로 60이었으니까 60보다 크게 60보다 한쪽으로 20mm씩 더 뺄까요? 한쪽으로 20mm 더 빼면 100이 되게 돼. 100. 그럼 이제 20mm씩 더 돌출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형상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형상. 그럼 이 상태로 이제 쉘을 하면 더 가관이야. 그렇죠? 이 상태로 속이 비어야 되는데 쉘 해가지고 바닥은 터져야 되는데 선택.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면 이게 이제 가관이 되는 게 뭐냐? 뷰 반단면도 YZ 평면 해서 탁 잘라보면, 그쵸? 가관이야. 이제 대부분 이제 요런 형상 나오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되는 건 뭐냐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메꿔져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다 메꿔져 있어요. 문제에서 요구한 거라. 그쵸? 여기까지 이렇게 다 메꿔져 있었다고. 여기서 이렇게 뻥 뚫리고 지그로. 여기도 이제 단 생기면 안 되고, 이거 생기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제 이게 이제 MFG 문제나 전상형이 여기서 이제 뭐 베어링 하우징 구멍 이렇게 뚫리고, 그렇죠?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 뭐 전상형 기능사랑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냥 이거를 쉘로 해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애당초 이걸 쉘로 하는 걸 포기하지. 쉘로 안 돼. 이미 이것까지 모델링 했어. 얘를 지우고, 그러니까 여기 선택하는 건 어떻게 해요? 얘를 모델링 한 걸 다시 취소를 해. 컨트롤 Z로. 취소를 하고 쉘을 한 다음에 다시 얘를 붙인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저라면 이 상황에서도 쉘로 끝내요. 실수로 내가 쉘을 먼저 해주는 게 더 좋기는 해. 이 상황에서는 이거 취소하고 쉘을 먼저 해주면 좋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저것도 취소할 필요는 없는 게, 이거 이제 쉘을 이렇게만 해줘도 돼. 저거는 요거 해서 해주는 거는 이렇게만 해줘도 되거든요. 쉘을 제가 취소할게요. 컨트롤 Z. 쉘을 하기, 이제, 어차피, 이제 쉘을 취소했는데, 이 상태에서 쉘을 주면은 여기가 파진다는 건 우리가 아까 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 선택하고 델리트 이렇게 지운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쉘을 하고, 걔를 다시 붙이기 위해서. 근데, 컨트롤 Z. 자, 지운 거 다시 살렸어요. 얘를 이 상태에서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부품의 끝을 올려요. 올려서, 이 상태에서, 쉘을 해요. 그쵸? 아래를 띄워요. 그리고 부품의 끝을 내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안쪽에 내가 가운데서부터 돌출했잖아. 요거는 해결이 안 돼. 얘를 또 잘라내야죠. 예.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야. 그러니까 뭐가 하나 이제 모델링하는 순서에서 여러분들이 3D 할 때 경험을 해봤지만 뭐가 하나 내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삑딱 해가지고 순서가 틀렸어. 그러면은 지우고 다시야. 이게 상당히 짜증이 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할 때. 근데 대부분 이제 매뉴팩처링 2급이나 아니면 전산응용 기능사 그 모델링한 거, 3D 모델링한 거. 어차피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시험에서는 모델링 과정을 안 보잖아요. 과정을 안 보니까, 이런 이제 잘못된 과정들, 순서적으로 좀 잘못된 판단들, 이런 것들 어차피 자격시험에서는 평가를 하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매뉴팩처링 2급 시험이 국가자격시험보다 3D 쪽에서는 인벤터를 활용한 3D 쪽에서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최소한 매뉴팩처링 2급 시험은 이 모델링한 과정이 여기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면 알아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작업을 했다. 뭔가 판단을 잘못해서 작업을 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매뉴팩처링 2급도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왜냐면 이런 순서적인 잘못, 작업 순서의 잘못 아니면 비효율적인 작업 방식에 대한 감점을 못해요. 그거는 제가 앞에서 늘상 얘기했던 응시생들이 항상 얘기하는 객관적인 평가. 야, 형상은 똑같잖아. 그럼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내가 한 10번에 거쳐서 이 형상을 만들든 한 번만에 이 형상을 만들든 그건 상관없는 거잖아. 왜 그거 가지고 감점하는데? 그건 네 주관적인 판단 아니야? 이걸 단 한 번만에 이 형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 네 주관적인 판단이지. 내가 10번을 비효율적으로 10번을 거쳐서 만들었어도 어쨌든 내가 시험 시간 내에 형상을 만든 거니까 이거는 인정해야지. 감점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니팩처링 2급에서도 그걸 감점하지는 못해요. 그게 이제 매니팩처링 2급 시험의 아쉬운 점이죠.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그럼 매니팩처링 2급 시험도 우리가 참조할 만한 건 아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기업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매니팩처링 2급 시험을 구인공고 올릴 때 올려줘요. 올려주고 활용을 하세요. 활용을 한 다음에 자격증 회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 그런 식으로 계속 평가를 할 거면 우리는 너네 거를 빼겠다. 그러니까 너네가 평가 기준을 올려라. 라고 오히려 기업들이 좀 자격증 업체를 협박하는 어떻게 이런 게 나쁜 협박은 아니에요. 긍정적인 협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왜냐면은 어차피 자격증 시험 업체도 기업들이 그거를 구인공고에 올려놔주면 자격증 시험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서 학생들을 많이 떨궈도 학생들은 자격증 시험을 본다는 걸 알아요. 구인공고에서 확실하게 올려준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달라는 기업의 요구는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평가를 좀 꼼꼼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주관적인 평가를 넣어가지고 진짜 이런 비효율적인 것까지 다 잡아내달라라고 하면 그거 다 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기업들이 구인공고에 올려주는 것만 보장을 해주는. 저는 그렇게 기업들이 좀 이 AFG 매니팩처링 2급 자격을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매니팩처링 2급 시험이 좀 더 좋은 시험, 국가자격보다 훨씬 더 좋은 시험이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가자격, 솔직히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국가자격증에 있는 3D에 대한 평가는 있으나 마나 수준이에요. 그거는 평가를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3D를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3D를 하는 척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국가자격 시험에 그걸 넣는 거야. 하는 척만 하는. 아무것도 평가 안 하는데. 그런 건 좀 안 된다. 근데 솔직히 3D에 대한 평가는 이런 작업 과정들을 다 봐야지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이렇게 부품의 끝을 이렇게 해서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컨트롤 Z로 돌아갈게요. 자, 이 상황이다. 이 상황이면은 자 그러면 당신이라면 이미 잘못된 강을 건넜어. 그럼 당신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건데? 어떻게 해소하긴 그냥 쉘 한 방으로 끝내면 돼요. 자, 쉘. 자, 이렇게 됐죠? 자, 아래 틀 거예요. 아래 터야 되니까 아래면 선택해요. 자, 텄어요, 아래도. 자, 그러면, 단지잖아요. 단지는 거 어떻게 할 건데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지정 세트. 자, 플러스 눌러요. 자, 그리고 어디 선택해요? 여기서, 자, 이면. 자, 여기서, 이면. 두 면 잡아요. 두 면 잡고 저기 두께가 얼마 나와야 돼요? 이 두께가 얼마예요? 10이었죠? 10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돌아가서 볼까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됐죠. 자, 이거 10이라고 했는데, 자, 나 솔직히 10인 거 기억 못해. 그럼 좀 크게 20 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원래 있던 두께가 10이기 때문에 20을 넣어도 20이 될 수는 없어요. 쉘은 안쪽을 파는 거지 덧붙여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두께를 20을 넣는다고 해서 기존의 형상에 없던 부분에까지 살을 덧붙여가지고 20을 만들어주진 않아요. 네, 그쵸?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안쪽에 퍼지는 저 구멍은 어떻게 할 건데? 구멍 간단하죠? 자, 여기서 플러스 버튼 한번 더 눌러요. 그쵸? 그리고 여기를 선택을 해요. 자, 여기도 선택할게요. 반대쪽. 그리고 뭐예요? 여기서 요 벽 두께까지 알면 되잖아요. 여기 내가 얼마 돌출시켰어요? 20 돌출시켰죠. 벽 두께 얼마예요? 5mm죠. 그럼 25mm네. 여기는 값이 정확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안쪽을 파내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다 30mm를 입력을 하면 튀어나와요. 네, 튀어나옵니다. 30mm 입력해서 제가 확인해 볼게요. 네, 튀어나온다고요. 왜냐면 여기는 형체이 원래 형상이 있었던 걸 파낸 거잖아. 파낸 부분에서 특히 30mm 만들려고 그러면 30mm 되게 해놓고 들 파는 거야. 요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반대쪽도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두께 30이니까. 그렇죠? 네. 반대쪽도 튀어나와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때는 여기 두께는 정확하게 맞춰야지. 25mm로.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입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도 뭐예요? 쉘 한 방으로. 지금 쉘 단 한 방으로 끝냈잖아. 가능하잖아. 그런데 이걸 왜 학생들이 못하냐? 이걸 가르치는 강사가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냥 쉘 하면 속에 있는 거 파줘요. 내가 두께 입력하면 그 두께만 내게 속에 있는 거 파줘요. 면을 선택하면 그 면은 뚫어줘요. 이게 다야. 이거 외에 설명이 없어. 그냥 그것만 얘기해. 대부분의 강사들이. 하원 강사들이.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본 이 상황은 뭐예요? 처리 불가 상황이야. 쉘로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왜 이게 쉘로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야? 쉘로 처리가 되잖아. 되는 상황이잖아. 요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쉘 기능을 단순히 그냥 속을 비우고 내가 지정한 두께만을 남기고 속을 비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벽의 두께는 내부로 두께를 발생할 수 있지만 오히려 내가 그린 형상이 내부 공간이고 그 외부로 두께를 생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걔가 중립 형상이고 그래서 내외부로 두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 부분을 선택을 해서 그 부분을 완전히 오픈시킬 수 있다. 개방할 수 있다.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쉘 두께를 내가 원하는 부분마다 일일이 다르게 줘가지고 복잡한 형상에서도 내가 원하는 부분만 정밀하게 쉘을 해낼 수 있다.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이해를 해야 제대로 쉘을 알고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썸네일 타이틀 화면이랑 썸네일을 만들다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한 가지 설명 안 하고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요거 편집해서 붙일게요. 예. 한 가지 설명 안 한 게, 부품 1로 돌아가야겠네. 여기 설명할 때 제가, 요거, 둥근 구석 이거 설명한다고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 앞에 했던 요 예제 아직 안 닫으셨으면, 혹시 닫으셨으면 앞에 영상 보고 다시 만드시면 돼요. 요거를 다시 살릴게요. 여기서 일단 쉘 한 거랑, 일단은 여기 솔리드 2, 요거는 가시성. 다 시켜줄 거고 쉘 1, 2는 그냥 선택해서 델리트로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이제 그거를 하려면 요거를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면을 선택을 하고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여기서 직사각형 해가지고 요렇게 요 코너 잡아서 여기서 대충 뭐 25에 탭 25 니은자 하나 만들까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 돌출 2로 할게요. 돌출 2 한 다음에 이면 가지고 이제 뚫어주기 관통 이렇게 해서 요거 들어가는 거는 30mm 예, 이렇게 작업을 할게요. 작업을 하고 확인 이렇게 끝낼게요. 그리고 이거 솔리드 2는 다시 가시성 끌게요. 아까 지우느라 잠깐 가시성 살렸었고 지금 이제 형상은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둥근 모서리에 관련된 거를 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꺾여가지고 지금 외부로 뾰족하게 돼 있는 모서리가 있는데, 이 모서리 말고 형상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내부로 들어가 있는 모서리가 필요해요. 그 둥근 모서리는 이렇게 내부로 들어가 있는 모서리에 적용이 됩니다.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쉐를 할게요. 쉐를 하고, 자, 일단 두께는 한 요거는 5mm? 하고, 솔리드는 이제 얘를 선택을 해줄게요. 두께 5mm 정도 해서, 이렇게 하면 형상이 잘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잘 나옵니다. 나오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확인할게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뷰. 반단면도. 자, 이 면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좀 드릴게요. 들여보면, 안쪽으로 요거 화살표 잡아가지고 쭉 들여보면은, 이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요 내부로 생긴 모서리가 두께가 이렇게 5mm, 5mm 적용이 돼서 여기도 뾰족하게 이렇게 생긴다. 거든요. 근데 둥근 모서리는 뭐냐면, 자, 쉘 더블 클릭할게요. 더블 클릭. 자, 여기서 내가 둥근 모서리를 선택할게요. 둥근 모서리. 둥근 모서리 선택하고, 지금 여기서도 지금 약 살짝 바뀌었는데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일 거예요. 자, 확인을 눌러줄게요. 확인. 둥근 모서리를 바꾸고, 그 다음에 반단면도. 자, 여기를 잡고, 여기 면 선택하고,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 잡아가지고 쭉 들여보면, 그쵸. 이제 다른 거 느껴지시죠? 여기가 둥글어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두께를 5mm, 5mm 적용을 하는데, 5mm에서 여기 딱 만나는 여기까지 두께를 주고, 여기를 필렛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서리의 반지름 얼마가 돼요? 두께가 5mm 줬으니까 5mm가 됩니다. 저게 둥근 모서리예요. 그래서 저거에 대한 설명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뿐만 아니라 이 모서리 다 똑같이 돼 있을 거예요. 저거 보시면, 자, ESC 눌렀고, 반단면도, 자, 여기 선택해서, 자, 여기서 내리면, 여기도 좀 둥글죠? 둥글고, 자, X, 다시, 반단면도 여기서 얘를 선택을 하고, 반단면도 클릭하고, 얘를 선택을 하고, 자, 뒤로 당겨보면, 이제 여기도 둥글죠? 둥글게. 그래서 저렇게 내부로 돼 있는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해주게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뾰족하게 처리를 할 거냐, 그걸 선택해주는 게 뭐다? 쉘에 둥근 모서리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설명이 빠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